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에 2번 인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네. 타운홀 미팅이 참 재밌어요. 근데 그때 귀엽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가끔 보인단 말이에요. 궁금해요. 그때 무슨 예. 얘기를 나눕니까? 지역 공약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지역과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챙기고 있으니까 질문들 중에 이제 지역 현안이나 공약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꼭 확인을 하시고요. 부동산만 가지고 정책을 세우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투자가 돼 있는 그 돈들이 어디 갈 곳이 있어야 부동산 대책을 세워도 빠져나가죠. 네. 서울의 초등학생이 그린 지도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가 서울이고요. 예. 나머지는 다 시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귤이라고 그 어린이들의 그 속마음은 또 속일 수가 없어요. 또 맞는 얘기입니다. 기특한 건 울릉도와 독도에다가는 우리 땅이라고 크게 될 친구입니다. 지역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급하니까 급한 불은 함께 끄고 정부가 그걸 급한 불 끄는데 확실하게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 급한 불을 끄 나가면서 그걸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는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자. 정부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지방 주도 성장을 제일 잘 주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때가 되면 지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지.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이해찬 총리께서 얘기했던 자네가 바로 김경수 지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네. 우리 세대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정치인들을 통칭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KNN 톡쇼 톡앤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명절이면은 밥상 위에 이 정치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험한 말도 나오죠.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의 화두는 이 행정통합입니다.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대전 충남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 통합특별법이 지방선거 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전환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행정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끄는 분이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에 2번 인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명절에 지금 뭐 저희가 사전 녹화니까 명절에 그 고향에 가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당연히 가야 됩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대통령님께 명절은 꼭 다녀와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장손이라 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진주, 서울에서 볼 때는 진주라 천리길 했는데 요즘에 많이 가까워지긴 했어요. 아직은 그래도 철도 교통은 전국에서 제일 오집니다. 네. 서부 경남이. 그 철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지금 중부 그러니까 내륙 철도, 남부 내륙 남부 철도고 내륙 철도. 그게 좀 네.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서 예. 어딜 얘기하는 거야 그런 반응이 좀 있어서 저는 늘 서부 경남 KTX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이게 공식 말도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고속도로도 뭐 중앙 무슨 고속도로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려워요. 네. 좀 쉽게 네이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 네. 진짜 수건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꼭 60년째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정부는 고속도로나 철도를 놓을 때 늘 예타를 하잖아요. 예. 대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예타의 가장 큰 기준이 경제성이에요. 그 서울하고 바로 연결돼야 그러기도 경제성이 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은 경제성이 계속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문제는 그런 지역일수록 교통을 연결해서 수요를 만들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타가 아무래도 경제성 위주로 돼 있으니까 몇십 년 동안 예타를 계속 하는데도 통과를 못한 거예요. 네. 서부 경남 KTX가. 그런데 큰일을 하셨죠. 예타 면제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보수 언론에서 욕을 많이 먹었죠. 예. 김경수 KTX 예타 면제라 가지고 예. 당시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예. 좀 그 균형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부족한 곳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는데 예. 꼭 그러면은
기존에 넘치는 곳에서 꼭 딴지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만 계속 투자가 되잖아요. 네. 만일에 그 기준을 전국에 그대로 계속 적용했으면 호남 고속철은 지금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도 예타 면제를 했는데 지금 호남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표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저쪽 강릉으로 가는 동서 고속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속철을 놓고 교통을 연결하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요 과정을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데 예타에 이제 이런 기준을 좀 반영은 하긴 하는데 여전히 아무래도 경제성을 위주로 평가하니까 아직은 좀 한계가 있죠.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네. 타운홀 미팅이 참 재밌어요. 예. 그저께도 경남에서 타운홀 예, 미팅을 다녀가셨죠. 하셨고 예. 좀 그날 착공식을 했습니다. 예, 서울에는 바로 KTX 그날이네요. 착공식. 예. 예. 그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과 항상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는데 예. 타운홀 미팅하면 그렇게 하죠. 예. 예. 근데 그때 이렇게 귀엽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가끔 보인단 말이에요. 궁금해요. 그때 무슨 예. 얘기를 나눕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이제 또 하나의 역할이 지역 공약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지역과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챙기고 있으니까 질문들 중에 이제 지역 현안이나 공약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 사정이나 이런 건 제가 아무래도 지방 출신이고 또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도지사까지 했으니까 네. 질문들 중에 대통령께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도지사 지내셨다 그러는데 7기 때 같이 이제 네. 경기도지사, 네, 맞습니다. 경남지사, 네, 네. 그때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셨었는데 그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이분 좀 남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요? 저는 그보다 성남시장 하실 때, 그때가 성남시장 그때 얘기 많이 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한번 2013년인가 제가 이제 12년 총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네. 지역 활동을 하면서 초청 강연을 진영에서 한번 김해 진영이 이제 봉화마을에 있는 곳이 진영읍이거든요. 그 초청 강연을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했는데 그때 강연했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본인이 이제 시장으로 활동을 하는데 의회가 잘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네. 시의회가. 네. 근데 시의회가 잘 안 도와줘도 자기는 하나도 아쉬운 게 없대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못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 거냐? 예산을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그걸 부결시키잖아요. 특히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시키면 그러면은 그 예산과 관련이 있는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경로당 예산이면 예. 그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직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전화해서 다 공개를 하는 거죠.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깎는 바람에 이거는 못하게 됐습니다. 의회 의원은 어떤 분들이고요. 그분들의 전화번호는 다 알려드리면 그럼 며칠 있으면 의원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네. 재밌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시민 주권, 국민 주권 예.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할까 이런 데 대해서 그때부터 보면은 남다른 그런 관점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요즘 대통령들은 이 SNS를 잘해야 되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자기 맞습니다. 갖고 있는 그 SNS가 네,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막 새벽에 올리고 우리한테만 새벽이구나. 그래서 올려서 깜짝 놀래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아주 애용을 해서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적절하게 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얼마 전에 그 타운홀 미팅에서 그 한 구절이 예. 평당 3억이 말이 되느냐. 여기 경남은 한 채에 3억도 안 하는데 그런 그래서 얘기 강남에 하시더라고요. 진짜 고가 아파트 한 채면 지방의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그거 뭐 전부터 있었던 게 얘기인데. 100억, 200억 해버리면 뭐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대통령께서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거는 이제는 뭔가 좀 이 부동산도 네. 이번에는 좀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두 번의 이제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경험의 소산인데 부동산만 가지고 정책을 세우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뭔가 투자처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자금, 그걸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동산에 투자가 돼 있는 그 돈들이 어디 갈 곳이 있어야 부동산 대책을 세워도 빠져나가죠. 네. 근데 부동산만 자꾸 묶고 세금 물리고 하니까 잠깐 지역별로 수도권을 묶으면 딴 데 갔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 돌아다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부동산으로. 수도권으로. 그런데 네. 이번에는 정권 초기에 부동산은 일단 임시 단기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집중한 게 자본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뭐 예. 엄청납니다. 예, 네. 5,000포인트 넘어가고 이제 10,000포인트 얘기 나오니까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대책을 세워서 적용을 해도 이게 이제 먹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민주정부의 경험들 이런 걸 잘 학습도 하고 그걸 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그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제조업에서 버는 돈이 예. 상당한데 예. 뭐 수도권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데 그 돈들이 오히려 수도권의 부동산을 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그 경남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남의 2024년도 최근 통계가 2024년이니까 총생산 GDP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역의 그 총생산을 GRDP라고 하거든요. GRDP. 예. 총생산이 151조 원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경기, 서울 다음이 경남입니다. 네. 3위거든요. 시도 중에 17개 시도 중에 부산은 7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개인 소득 1인당 개인 소득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좀 차이가 감각적으로는 좀 나 보이네요. 뒤에서 3등입니다. 아, 15위입니다. 17개 시도 예. 중에. 부산도 뒤에서 7번째 10위거든요. 그러니까 경남은 특히 돈은 부자인데 그러니까 도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돈은 엄청나게 생산은 하는데 버는 건 제주는 도민들이 넘었는데 돈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돈은 부자고 도민들은 가난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소득의 역외 유출이라고 하거든요. 지역 바깥으로 역외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유는 결국은 생산 시설은 경남과 부울경에 많은데 그 생산 시설의 대기 기업들의 본사가 어디에 있냐? 본사가 수도권에 다 모여 있다는 500대 기업의 거죠. 80%가 본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사, 그 다음에 고액 연봉자들이 대부분 임원도 있지만 석박사급의 R&D 연구개발 인력들 이런 분들이 다 고액 연봉 아닙니까? 그게 또 어디 있냐고 그러면 또 다 이제 수도권. 그래서 이런 여기서 도민들이 많이 하는데 버리는 시원찮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상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생산된 곳에서 그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죠. 대부분 유럽의 그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돼 있는 곳들이 그런 구조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각 주마다 지역 산업들이 특화돼 있고 그 지역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의 본사까지 다 있잖아요. 네. 그 본사와 함께 대학들이 결합돼 있는 형태로.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얘기하셨지만 독일은 수도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도 많고 수도가 베를린인데 베를린의 인구가 7%밖에 안 돼요. 그 전에 동서동 나눠져 있을 때는 또 예, 섬처럼 본이었으니까 있었던 곳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거 뭐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는 예. 뭐 서울 빼놓고는 아무 얘기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서울의 초등학생이 그린 지도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밌는 얘기 같은데.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가 서울이고요. 예. 나머지는 다 시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는 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예. 예, 그 어린이들의 그 속마음은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기특한 건 울릉도와 독도에다가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크게 될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네이밍이 저는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맞습니다. 처음에 5극 3특이라는 말을 들었을 네, 때요. 예.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궁금해요. 예.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예.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도 잘 안 되는 오극삼특이라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맞습니다. 지금도 가끔 삼극 오특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것도 혼동이 오고. 예. 예. 저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그래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으로 전국을 좀 국토 공간을 재편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메가시티라고 하면 또 이게 특별자치도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또 약간 빠지기는 해요. 그래서 네.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는 오극삼특이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저는 오극삼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묶여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경제권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게 네. 이게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시도 단위로 수도권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 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권역별로 묶어주자. 그래서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수도권까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권역이니까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극이다. 그리고 여기에 강원, 전북, 제주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니 그럼 특별자치도로 하자. 그래서 이제 3개의 특별자치도 3특. 이게 이제 5극 3특인데요. 이름을 이제 다른 걸 지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메가시티라고 하면 빠지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정확성을 기하고 보완적으로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보충 질문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 합치면 예. 도대체 뭐가 좋으냐? 예. 그냥 잘 협조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질문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고 또 저는 얘기를 또 하게 예, 되는데 예. 그 좀 명쾌한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네.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일단은 합치든 힘을 합하든 어쨌든 시도 단위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미 20년의 균형 발전의 결과가 지금도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려가고 있으니까 실패했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건 이제 결론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방도 어떻게든 묶어야 된다. 요걸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묶는 방식을 연합 방식으로 시도지사를 그대로 다 따로따로 둔 채로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아예 뭐 행정적으로까지 다 통합하는 걸로 갈 거냐. 원래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목표죠. 네. 통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부울경 메가시티 때도 마지막에 그 고민이 있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의 공동사업 대중교통망도 함께 만들고 그 다음에 복지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공통의 사업들을 함께 해야 되는데 당연히 갈등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있게 되죠. 그거는. 예. 부산 경남은 물 문제도 네. 있고 자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연합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메가시티에 전체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을 3개 시도의 시장지사가 돌아가면서 하게끔 1년씩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계속 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그 광역의회에서 초빙을 하든 그 의회에서 선출을 하든 한 명을 뭐 예를 들면 전직 장관이든 합의 가능한 분을 좀 조정을 잘하고 정치력이 있는 분으로 추천해서 그분이 연합에 장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붙들고 앉아서 이후 의장 같은 그런 그런 형태네요. 역할을 해줘야죠.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늘 걱정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충청에 이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는 해체되고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충청이 그 뒤에 메가시티를 만들었어요. 연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도 일하느라고 바빠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이 원래 연합을 만들어서 공동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도 그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통합이 필요하다는 걸 도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요 3, 4년 사이에 지방이 워낙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거 지방도 이제는 뭔가 통합해야 돼 하는 여론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뭐 여론조사 보면 뭐 대체로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 그러면은 통합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쟁점이 된 거지. 통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과 공감대를 만드는 건 이미 그 사이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많이 진척이 됐다. 지금은 그래서 통합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점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제 중앙에 많은 권한을 예, 통합을 하면 거기다 많이 넘겨주겠다. 뭐 이런 파격적인 통합해야 것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그러면 권한을 자꾸 달라 자치권을 확실히 이양해야 통합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부산 경남은 얘기를 하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시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자치권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노동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이런 게 다 이제 지방에서 해야 될 일들을 중앙부처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도로 다 쪼개져 있으면 이걸 일일이 다 쪼개서 넘겨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발휘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자, 권역별로 통합해주면 이게 다 넘겨줄게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이자 수레의 양바퀴 같은 건데 통합을 지방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속도를 내면 중앙 정부도 권한과 자치권을 이양하기가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추진돼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는 통합하기 어렵다. 이렇게 가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네. 그거 이 문제가 예. 지금 부산 경남에서는 조금 기류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지난 28일인가요? 지금 그 박완수 지사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28년쯤에나 예, 뭐 맞습니다. 일단 시간을 이렇게 펄쩍 뒤로 넘기고 2년 있어요. 2년 뒤로 근데 넘겨버렸죠. 이게 뭘 이렇게 연기한다 이거 우리가 참 익숙한 단어인데 예. 뭐 일단 뒤로 넘기면은 지금 당장은 뭐 그냥 편하겠지만 이게 다른 이 통합을 하겠다는 곳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지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다른 시도들도 다 같이 2년을 넘기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예. 정부는 이 지역이 지금처럼 가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과거와는 좀 다른 위기감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오죽하면 지방 주도 성장 얘기를 10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대로 놔두면 지방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중앙정부가 가고자 하는 속도가 있는데 자, 여기에 함께 보조를 맞춰서 지방정부가 함께 가져야 손뼉도 마주쳐야죠. 손발이 맞아야 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들은 중앙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니 중앙정부가 속도를 맞춰주는 데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그러면 지원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5조씩 예산도 지원하고 4년간 저는 그것보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우선권을 주겠다고 한 게 훨씬 중요하고 큰 지원책이에요. 예. 특히 대기업의 투자 유치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이걸 2년 뒤로 가버리면 저는 이제 개도 구력도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이게 2년만 늦어지는 게 아니고 저쪽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기어가는 수준인데 그러면은 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사실 기업이 한번 뭐 통합한 네. 어느 곳으로 가고 나면 그걸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기업 입장에서 왜 통합한 지역으로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요. 대기업도 보면 자 경남으로 오세요 할 때와 부산 경남이 통합되어 있는데 부산 경남 통합특별시로 오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경남은 생산 설비나 생산 시설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죠. 그렇지만 본사 기능이 가기에는 또는 R&D 기능이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부울경이 통합돼 있으면 부산, 울산, 경남의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나는 거죠. 부산은 금융혁신도시도 있고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R&D나 이런 기능들을 부산 쪽에 넣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부산, 경남이 나눠져 있으면 아니 경남으로 와야지 왜 부산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은 두 개가 합해져 있으면 생산 시설과 본사 기능을 그리고 R&D 연구소가 같이 갈 수 있겠네. 훨씬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우리가 지금 받을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릇 만드는데 시간이 2년씩이나 걸리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릇이 커야 물도 많이 담아주는데 맞습니다. 예. 그 그릇 키울 생각을 왜 안 하는지 정부가 모르겠다. 열심히 물을 부어주고 예. 있는데 지금
그 물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광역시 단위를 끼고 있는 게 4개 권역 가운데 네. 지금 법안이 보니까 네. 광주, 전남 뭐 거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 충남. 대전 충남이 좀 왔다 갔다 요즘에 합니다. 조금 분위기 예, 이상하더라고요. 먼저 시작해놓고 지금 예. 이제 와서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그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화두 딱 터진 곳은 예. 대전, 충남이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제일 먼저 제출한 곳입니다. 이름도 나왔던데. 예, 거기서 충남 저는 뭐, 대전 예, 특별시로 해서 예. 이름도 아주 잘 지었어요. 예, 원래 처음에는요 대전 충남 특별시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대충 아, 특별시라고 해서 그 많이 웃었어요. 많이 그래서 웃었는데. 바꿨더라고요. 예. 요즘에 또 지금 현직 자치단체장들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 의견이 맞습니다. 있는 모양인데 대구 경북이 더 빨라졌어요. 그렇죠. 예. 대구 경북은 또 아이러니가 전에 그 홍준표 시장이 있을 때는 그때 사실 저 경북지사가 좀 반대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가장 먼저 그러니까 대구 얘기를 경북이 하시더라고요. 통합하겠다는 논의는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그 합의도 제일 먼저 했거든요. 2019년에 제가 경남도지사 할 때 이미 그때 권영진 시장과 지금 이철우 지사 시절인데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하고 추진하다가 3번 엎어졌습니다. 합의했다가 다시 또 결렬되고 또 합의했다가 결렬되고 그 결렬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름과 주 청사를 어디로 둘 거냐, 대구에 둘 거냐, 경북도청에 있는 안동에 둘 거냐, 요걸 놓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합의가 안 된 건 도에서 시군하고 관계를 보면 도시계획권이 시군에 있습니다. 네. 근데 대구시하고 자치구는 대구시의 구는 도시계획권이 대구시에 있거든요. 네. 그럼 통합하면 요 도시계획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통합한 광역시 시도에서 일단 우리가 가져갈게. 시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게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그런 쟁점들은 경과 규정을 두고 지금 있는 제도를 존중하고 가자. 갑자기 너무 급하게 막 통합하면서 권한을 조정하려고 하면 그건 누가 내놓겠냐. 그래서 도와 시군 간의 관계, 구와 시의 관계는 그대로 두고 지금 당장 급한 건 통합한 뒤에 그런 조직이나 행정을 통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문제, 복지 문제, 의료 문제, 돌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빨리 통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통합을 추진해야지.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언젠가 그 배구 선수 그 김연경 씨가 예, 그런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핑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 너무 많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솔루션을 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뭐 세계적인 선수라서 그런지 참 말도 잘해요. 또 쉽게 그냥 이 얘기하잖아요. 통합이라는 네. 얘기도 사실 안 되는 얘기를 하려고 들면 맞습니다. 뭐 예. 수백 가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을 미뤄야 된다는 이유도 다 일리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너무 급하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치권이나 권한 재정을 확실하게 이양해 준다는 정부의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우리가 통합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다 맞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속도전으로 다른 시도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만 나중에 뒤처지는 그런 좀 불이익이 생기니 병행해서 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 급한 지역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급하니까 급한 불은 함께 끄고 정부가 그걸 급한 불 끄는데 확실하게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 급한 불을 끄 나가면서 그걸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는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자. 정부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 국토관리청, 노동청, 환경청 같은 그런 기관들은 통합하시면은 확실하게 이양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정말 큰 약속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런 건 믿고 예. 가야죠. 예. 예. 지금 법안 처리는 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그 행안위에 이제 법안이 올라가 있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이게 지금 방송이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네. 계속 협의하고 2월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명절 전에 녹화니까 뭐 예.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요즘에 또 이 국회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소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분도 있다 그러고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광주 전남은 거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하고요. 네. 대전 충남하고 대구 경북은 쟁점들이 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쟁점이 있고 그런 이견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걸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이견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게 정치 아닙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1970년,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 네. 때죠. 그 당시에 수도를 공주로 이전한다 뭐 이런 그때도 얘기가 한번 얘기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 있었고요.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예. 때도 그때 수도 옮긴다 그랬을 때 행정수도 이전 그때 얘기했죠. 아주 기상천외한 예. 얘기가 나왔죠. 관습법 얘기 예. 또 나오고 헌법재판소에서 예. 관습법으로 위헌 판결을 내는 지금 생각하면 깜짝 진짜-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김경수 위원장께서 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걸로는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과연 어느 자리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예. 최적 인물이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저도 진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 부울경의 통합에 네, 굉장히 네. 앞장서셨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야인 시절도 좀 있었는데 그때 연구도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영국하고 독일을 네. 1년 반 정도 복권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네. 다녀왔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네. 유럽이 아무래도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이 잘 돼 있는 나라고 물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추진해 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걸 아무래도 주의 있게 보게 되잖아요. 그때 직접 현장에서 보고 온 게 여러모로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요 5억 3특 메가시티 단위로 그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게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가 보면은 런던에 뭐 인구가 미어터진다고 하잖아요. 런던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몰려 있다고 하는데 영국 전체 인구의 21%입니다. 네. 근데도 영국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전국을 8개 광역 단위로 그 쪽에서 2006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5억 3특 같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뭐 프랑스는 아예 시도를 통합시켜 버렸고 독일은 원래부터 연방제 국가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 시행착오도 많잖아요. 우리는 저 시행착오는 밟지 말자.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영국과 독일이 지방자치가 잘 되고 균형 발전이 잘 된 거는 네. 축구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축구팀들이 네. 서로 강한 팀, 네. 강한 클럽을 만들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돼서 혹시 죽어도 썬덜랜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네. 그 그 딱 아주- 대표적입니다. 예, 그 아주 골수 팬들 네, 몇 부부터입니까? 3부 리그까지 예. 떨어져도 끝까지 예, 거기서부터 그냥 네, 그 다시 올라가는. 사실 저도 그 영국의 조그만 경기장 예, 그런데 예. 이렇게 가봤는데 열기는 뭐 웸블리 구장 못지않은 네, 그런 열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그 민심이 이걸 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요즘에 민심을 느끼십니까? 그 전에 제가 경남도지사 네. 때요. 축구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우리 또 축구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면 경남도지사는 당연직 구단주가 구단주죠. 축구 구단주가 예. 경남 FC가 도민 구단이라 그래서 그때 경남 FC를 어떻게 하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말 그대로 명실공히 도민 구단으로 만들어 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스포츠 팀이 있는 게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거나 그런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뭐 대단히 막 그 예산을 아까워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본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국 가니까 그런 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네. 좀 전에 저는 뭐 이거 제가 먼저 한 얘기 아니니까 예. 야인 시절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예. 그때 한번 심정을 여쭤볼게요. 사실 일설에는 예. 김경수는 참 잘생기고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관운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관운이라고 하는 게요. 네.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이라고 하면 저는 관운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그냥 공직에만 계속 있는 게 저는 그게 관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쉼표를 찍어가면서 일을 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한테는 그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 그리고 한 3년 반 정도의 어찌 보면 공백기인데요.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던. 그래서 지금처럼 AI 시대나 기후위기 시대가 변하고 있는 시점에 지역균형 발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런 공백이 도움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거기에 맞는 직책을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게 된 건 관운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김경수 위원장은 관운이 좋다라고 저는 오히려 예, 예.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비교하고 이렇게 그냥 쭉 한 길 잘 가는 분들 네. 있잖아요. 뭐 네. 한 시도 안 쉬고 뭐 몇 선씩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는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쉬지 못하고 늘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좌절 금지라는 거를 요즘 젊은이들이 예. 핸드폰 좌절 금지 이렇게 써놓는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그 야인 시절은 좌절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그런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문구 중에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고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있는 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자, 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즐길 건지를 고민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기를 한번 그 현실로 좀 돌아와 네. 볼까요? 이 가덕 신공항에서 울산까지 가는 이 VTX라고 예, 예. 저는 이런 조어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만 부산형 광역 급행 철도 이 뭐 말도 너무 어렵고 어려워요. 예. 예,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좀 부전 마산 간에 예, 이거 좀 빨리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빨리 가능한가요 이게? 타운홀 미팅 때 대통령께서 예. 이제 명확하게 해법을 제시하셨죠. 예. 조기 개통하고 빨리 해라. 쟁점은 뒤에 정리해라. 예. 근데 그 발언 말씀이 나오시기까지는 또 여러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제에서 이제 오찬할 때도 그걸 물어보셔서 네. 쭉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부전 마산 복선 전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VTX는 가덕 신공항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급행철도고 이거는 이제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신공항 건설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면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복선 철도 이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경전선도 있고 그 중에서 부전에서 마산가는 복선 전철로 만들자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울산까지 가는 광역철도 전철도 있고 김해, 창원, 양산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부전 마산간 복선 전철이 어찌 보면은 창원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대중교통인데 이게 이제 공사를 거의 다 끝냈어요. 2020년에. 네.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 낙동강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니까 터널을 뚫을 거 아닙니까? 네. 하상 터널인데 터널을 2개 뚫어놓고 복선이니까 피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사고가 났을 때 피난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 터널 양쪽에 있는 걸 2개를 피난갱이라고 작은 터널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사고가 나면 다른 쪽으로 와서 피하게. 피난할 수 있게. 예. 요거 연결하는 공사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건 그대로 있고 네. 터널은 그대로 있고 중간에 피난갱이 무너져서 요 중간에 있는 집안이 너무 연약 집안에 약한 집안에 물이 많으니까 공사를 또 하면 또 무너진다. 이게 이제 시공사의 주장이고 네. 국토부는 설계대로 일단 다시 공사하자. 안 됩니다. 이거 무너집니다. 요걸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저 새로운 공법을 해봅시다. 시공사는. 그거 새로운 논의하는데 5년이 넘게 걸리고 있네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핵심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책임 전가예요. 네. 이게 이제 기존 공사대로 해서 성공하면은 시공사가 잘못한 거고 네. 새로운 공법으로 하면 설계가 잘못된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손해배상을 적게 해보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되는 방법으로 무조건 먼저 개통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자 이렇게 간 거죠. 자, 이제 뭐 한번 AI 시대 네.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이게 이제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 뭐 이게 정했는데 네. 이 부울경은 미래 모빌리티와 물류 네. 멋져요. 모빌리티와 물류 이걸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는데 잘 잡힌 겁니까? 근데 그걸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부울경은 그 분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점이 있는 거죠. 지금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권역별로 정부는 성장 엔진을 정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성장 엔진이 되는 전략 산업들을 과거처럼 정부가 그냥 여기는 뭐 저기는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장 엔진을 정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뭐 산업진흥원도 정부가 투자해서 세우고 센터도 만들고 연구소도 짓고 했는데 정작 기업이 안 와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해요. 예. 그럼 그게 성장 엔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 정부는 그런 성장 엔진을 정해 나가는 과정에 대기업들하고 바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갑니다. 자, 이 권역은 이 분야가 강점이 있으니 이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게. 그러니 당신들도 여기에 이렇게 좀 투자할 수 있겠냐. 그래서 대기업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협의를 하면 미래산업, 첨단산업 쪽은 무조건 수도권으로 계속 투자를 해온 거예요. 네. 지방에 좀 투자를 해달라고 해도.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가 되면서 어떤 시설을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이게 AI를 적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AI가 적용되면 뭐가 필요하다? 전기를 과거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를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수도권은 전력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풍부한 지방으로 이제 대기업들도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 과거에 수도권으로 계속 갔던 이유는 뭐 이제 전력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인재 때문에 사람 인력의 때문에 문제를 늘 석박사급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 네. 지방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확실하게 바로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그 워딩은 예.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뭐 귀에는 쏙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 뭐 서울대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성역과 같은 곳이라서 뭐 서울대를 지방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넘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이게 이름은 네. 선거용으로는 잘 지었는데 서울대 모교이신데. 막상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 이름이에요. 저는 워딩의 실패라고 봅니다. 네. 아니, 공약은 성공했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공약 내용에서도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는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또는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포항공대나 한전공대 10개 만들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전공대인데 한전공대는 나주에 한전이 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처음 그 지역에서 워낙 요구가 많아서 한전공대를 설립을 했거든요. 올해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4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게 안 됐군요. 네. 근데 한전공대 이제 한국에너지공대 켄텍이라고 부르는데 전력하고 에너지 분야는 전국에서 연구 수준도 그렇고 교수들의 그 수준도 그렇고 전국의 탑급입니다. 네. 그래서 4년 만에 지방 대학이 이렇게 일종의 전력 에너지 분야의 서울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4년 만에 가능하네? 어떻게 가능했냐? 교육부 산하가 아니에요. 산업부 그리고 초기에 한전이 700억을 투자하면서 초기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포스텍이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스트나 가기원들도 카이스트, 유니스트, 대구,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들도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과학기술부 산하입니다. 교육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먼저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전국의 대학을 다 같이 관리해야 되니까 특정 대학 몇 군데만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와 교육부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냐 그러면 지역의 성장 엔진이 되는 산업 분야, 그 분야는 대기업이 투자를 할 때 그 분야만큼은 그 지역에서 있는 대학이 서울대급 이상의 대학이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교육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온갖 규제들, 제한들, 과학기술원 수준으로 확실히 풀어라. 그래서 이제 산업부 산하든 교육부 산하든 과학기술부 산하든 큰 차이가 없게 만들자. 교육부가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받아들였고. 그게 이제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종의 이제 한전공대 10개 만들기처럼 분야별로 전국의 권역별로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사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늘 이 얘기는 계속 강조해왔기 네.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행정 통합, 메가시티 다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문화 쪽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예. 이 국립박물관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네. 서울에서 제가 이제 국립박물관 이렇게 국정박이라고 하죠. 예. 요즘 핫하죠. 예, 예. 거기 너무 줄을 많이 서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국립박물관 갔을 때 사람 없어가지고 그냥 숙도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요 전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박물관 가니까 여전히 좀 초라하고 규모도 물론 작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 합치면 뭐 단순히 그냥 간단히 계산해도 예산이 2배 되니까 좀 멋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우선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네.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만 그렇게 미어트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경주박물관, 네. 경주에 있는 국립박물관, 예. 여기도 이제 그 금동 아니죠, 그쪽에 이제 왕관, 신라 왕관들을 한 곳에 처음으로 모아서 전시하는 트럼프 효과도 좀 있고. 이게 이제 경주박물관은 지금 국중박보다는 못하지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고 또 한 곳이 백제박물관에 네. 그 뭡니까 금동 향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방에 향로가 안 크거든요. 예, 그 하나만 딱 하나만 딱 예. 놔두고 예. 그 실제로 이제 연기도 피어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향을 다른 데서 피워서 들어가면 향내도 나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게 4D죠. 4D네. 네, 맞습니다. 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거기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가시거든요. 이게 지방에 대한 문화를 이렇게 투자하고 특색 있게 만들어서 제공하면은 지방의 문화 예술도 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 대단히 중요한 가능성입니다. 중요하죠. 예. 근데 그걸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중앙의 지원 그리고 지방이 그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게 이제 결합되면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도 지금처럼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요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지역 균형 발전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계속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문화적인 문제도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균형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1년에 지금 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 몇 명 정도 계속 몰려가는지 아십니까? 많이 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죠. 예. 참여정부 때는 14만 명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1년에 10만 명 이상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려가는데 부동산이 100여 내겠습니까? 그다음 지금 참. 5만 명만 해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30대까지의 청년들이 7만 명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은 남잖아요. 40대 이상은 2만 명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게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문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문제다. 그러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와 맞물려서 수도권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 인구 집중 문제도 훨씬 숨통이 트이겠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문화가 그런 점에서는
청년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제일 큰 건 일자리지만 정주 여건도 함께 작용하는 거 그중에 중요하죠. 문화예술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 주신 대로 지방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도 반드시 함께 투자해야 된다. 투자하려고 봤더니 돈이 없네, 예산이. 돈이 문제인데 그래서 5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4년 동안 뭐 20조 예. 뭐 이렇게 물론 그 돈 큽니다. 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이 세제 개편, 이 세금의 문제가 이게 더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제 개편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법 바꾸기 전에는 통합 안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정부도 그런 거죠. 우선은 지방이 급하니 자율적인 예산을 먼저 지원할게. 5조씩 4년간 지원하고 그 4년 동안에 세제와 제도적인 걸 개편해서 그래서 재정분권 TF를 중앙정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국세 지방세 비율도 조정하고 문제는 지방세 비율을 그냥 단순히 올린다고 해서 지방의 그 예산이 그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세를 올릴 때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지방 소비세, 소득세, 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올리면 어디가 제일 덕을 보겠습니까? 뭐 무조건 수도권입니다. 당연히 비싼 곳이 네, 뭐 수도권으로 네. 또 편중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 걷어 가지고 또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위한 세제 개편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세제 개편 해놓고 뭘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 우선 자율 예산을 지원해서 균형 발전에 마중물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균형 발전을 해 나가는 동안에 세제도 함께 개편해 주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 거죠. 이게 이제 병행 추진인데요. 이 병행 추진을 부울경만 지금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가속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토론 프로그램도 좀 편중됐다 이런 얘기를 듣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예. 저희는 이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알겠습니다. AI에게 네,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질문을 뭘 했으면 좋겠나 하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AI에게? AI가 김경수에게 궁금한 걸 뭘 물어볼까 예, 했더니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본인 뉴스 댓글을 몰래 읽어본 적은 있습니까? 몰래는 아니고요. 그냥 한 번씩 보죠. 대놓고. 아니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게 네. 그 댓글 속에 보면 민원성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댓글들을 꽤 보시는 편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회의 때 네. 거론하는 얘기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 댓글에서 댓글. 그래서 이거 안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예. 있고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했지만 김경수라는 직함의 이름에서 네. 직함을 떼면 네. 이제 어느 순간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네.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축복이고 네. 그다음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일 미안하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그 새로운 이름에 충실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의 김경수에게 가장 자주 들은 감정은 자신감입니까? 책임감입니까? 이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예. 겁니다. 그 책임감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감의 기반 위에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책임감과 이제 역사의식이 함께 따라붙고 거기에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책임감과 역사의식이 없는 자신감의 결과가 계엄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게 대표적인 그건 진짜 사례라고 정말 봅니다. 예. 김경수 위원장은 인상이 참 부드럽습니다. 네, 그런데 내면이 엄청 고집이 세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진주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해야 될 부분과 예.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게 좀 판단이 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한번 고집을 세우면 잘 꺾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스스로에게 예. 나 이거 참 잘 버텼다. 그런 때가 혹은 그런 점이 있었나요? 다시 거론하긴 그렇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한 몇 년간 네. 그 봉하마을 지키고 있는 동안이 네. 지금 돌아보면은 저 스스로도 잘 이겨냈다
이겨냈던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치와 현장의 목소리가 네. 다를 때 어느 쪽의 얘기를 듣습니까?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다르면 문제 있죠. 그래서 그래 뭐가 그렇죠. 문제인지를 밝혀내야죠. 예. 보통은 수치가 틀릴 리가 별로 없는데 현장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치에 뭔가 이게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예. 밀어붙이는 거라 그러는데 예. 모두가 다 반대해도 100대 1로 나 혼자 밀어붙인다 이런 적 있습니까? 처음 출마했을 때, 처음 출마했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김해 을에서 출마를 했는데요. 원래 그 출마를 준비하던 선배님이 계셔요. 네. 국세청차장 출신의 그분이 이제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격차가 많이 나서 저한테 단수 공천을 하겠다고 중앙당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선배님이 꼭 경선은 한 번은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협의를 할 때 알겠습니다. 그럼 경선하죠 했는데 캠프에서는 난리가 났죠. 당연하죠. 안 해도 되는 경선을 왜 하냐고. 비용 문제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합의가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선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흔쾌히 선거운동에 동참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선은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때 하여간 캠프에서 그 역적이 됐었어요. 스스로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는 참 그거 쉽지 않은데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꼭 그런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자주 만났던 분인데 네. 그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AI가 제시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예. 정치를 다시 시작하던 날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김경수에게 말릴까요? 아니면 잘해봐라 하고 어깨 두드릴까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아마 피할 수 없는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할 수 없으면 절결하라고 그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어쨌든 이건 그냥 책임감만 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구나. 어쩔 수 없이 예.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그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본인을 자기 자신을 다그치면서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첫 선거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건 뭐 당연하죠. 예,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막 진땀이 막 나서 그냥 그 속옷이 확 근근히 젖을 정도로 선거 기간 내내. 선거는 반장 선거도 힘듭니다. 원래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선거도 즐기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이제 거의 득도한 건데 이 AI의 질문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재밌네요. 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면 너무 어렵게 질문을 해가지고 예. 참 그 제가 비평을 많이 듣는데 얘가 아주 쉽고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 지금 하여간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내네요. 그 요즘 바둑 기사가 AI하고 공부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그때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지근거리에서 보조하셨다. 그 말이 참 부족할 정도로 함께 하셨고요. 그때 그 20년 참 하고 싶었는데 그 못했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내가 노 대통령께서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번 이거 해보고 싶다.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대통령께서 기양하신 다음에 네. 해보고 싶어 하신 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봉하마을이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이었거든요. 대통령 사실 기억납니다. 때는. 네. 그래서 농촌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도 아이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하셨던 거고 이게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범을 만들면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좋지 않겠냐. 두 번째가 시민민주주의였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첫 번째는 뭐 지방시도 위원장으로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저는 앞으로 꼭 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이제 20대 뭐 이대남 얘기도 하고 요즘 10대들의 여러 가지 뭐 혐오 문화라든지 이런 데 대한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른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절대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죠. 우리도 그렇게 마당 쓰려고 빗자루 이렇게 하다가 마당 쓸어라 그러면 던지고 원래 그렇죠. 예. 사실 이 바쁘신 분이라 이게 질문을 좀 스피디하게 드렸는데 뭐 이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간접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PK 특히 경남 지역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선거 이전에 하여간 네. 워낙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가 이제 네. 심각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지역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그걸 떠나서 저는 부울경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이 이번 정부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균형 발전이었거든요. 수도권이 워낙 집중돼 있으니 이걸 어떻게 좀 나눠줘서 지방도 함께 잘 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지방이 주도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네. AI 시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도 이제는 지방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자, 이 지방 주도 성장을 제일 잘 주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울경입니다. 네. 조건이나 잠재력도 뛰어나고. 근데 오히려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많이 듣고 하는데 다시 부울경이 이 지방주도 성장, 대한민국 성장을 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좀 저도 다 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아직 뭐 출마 선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는 없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고향에서 또 경남에서 김경수를 부르고 있는 거를 느끼십니까? 이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그 지방선거 출마하신 예비 후보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 만나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네. 충분히. 그다음에 또 예.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 총리님을 마지막 만났을 때 이 총리께서 서울에 계시다가 본인의 고향이 충남이잖아요. 충남 고향 근처인 세종으로 가셨는데 네. 세종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 세종에 있으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자네들이 맡아서 해야지. 두 번째가 부울경은 정말 중요한 곳이니까 이제 때가 되면 지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지.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이해찬 총리께서 얘기했던 자네가 바로 김경수지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네. 우리 세대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정치인들을 통칭해서 후배들을 통칭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네. 예. 사실 그 제가 이 프로그램 녹화를 하면서 많은 걸 좀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 맞추느라고 몇 개 이렇게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선거도 앞두고 계시고 또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실 일이 참 많을 테니까 잘 또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즐거운 얘기 또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좀 전에 김연경 선수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통합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 안 되는 핑계 대기 시작하면은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해답, 솔루션은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 답을 내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죠. 이제는 좀 핑계보다는 답을 내실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